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다입니다. 오늘은 3월 30% 마이너스 30% 구간 다시 올 것인가 라는 주제로 2020년 4월 1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기대 웃돈 지표에도 코로나19 경기 침체 우려 다우 1.84% 하락했다라는 이제 소식이 있는데요. 31일에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1.84%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S&P는 1.6% 하락했고,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 0.95%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에 약 20% 정도가 하락을 했으며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분기를 기록했다라는 거고요. 다우지수는 23.2% 가량 떨어져서 198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지수는 매년 1분기로만 한정해서 보면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떨어졌죠. 그래도 1% 이내로 떨어진 것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분기로는 이제 사상 최악이죠. 근데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이 분기 수익률이 역대 최악인데 지금까지 공황은 최소 6개월에서 장기간으로 보면 한 3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30% 찍고 바로 V자 반등이 일어난다? 이런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6개월 정도 찍은 2011년도 미국 신용등급 위기 같은 경우도 바닥을 3번이나 찍었습니다. 17% 떨어진 게 바닥을 3번을 찍고 상승을 했죠. 그것도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가면서 한 4개월 정도는 이제 내리 떨어지다가 떨어졌다 올라왔다 하다가 이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안정적으로 봐야 하니까 우리는 이제 투자를 도박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봐야 하니까 매뉴얼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주식이 오른다 하더라도 지금 다시 V자 반등이 아니라 다시 바닥을 다지는 게 한 번 더 올 수 있다라고 보시고, 그리고 마이너스 30% 지점이 오면 말뚝을 박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여나 이제 V자 반등도 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공황이 끝나는 신호에 맞춰서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황이 끝나는 신호는 매뉴얼이죠. 미국과 중국의 주요 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주요 주가 지수는 장 초반에 상승세 그렇게 나타났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PMI 지수가 35.7에서 52, 그러니까 뭐 호황도 불황이 아니고 뭐 중간이다 그러면 한 50 정도가 되는데 52 정도 되면 굉장히 좋은 지표가 나온 겁니다. 지금같이 굉장히 전염병 때문에 힘들 때. 그래서 소비자 신뢰지수 미국 같은 경우도 120을 기록해서 110으로 꼬꾸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우려보다는 양호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2월보다 좀 떨어졌다는 거죠. 뭐 결국은 뭐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 뭐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이제 떨어졌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선물이 현재는 별로 주지 않습니다. 선물은 지금 한 2%, 3%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도 이제 마이너스 3%를 찍을 기사다. 요즘에는 이제 마이너스 3% 나와도 뭐 그렇게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뭐 두렵거나 뭐 이런 떨리거나 이런 마음이 별로 없죠. 뭐 하도 이제 떨어졌다 올라왔다 이거 반복을 하니까. 연방 준비제도는 부양책도 이어졌다. 연준은 이날 해외 중앙은행과 미 국채를 담보로 한 환매 조건부 채권, 그래서 레포 거래를 시행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통화 스와프를 대해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연준의 통화 스와프를 국채 담보로 해가지고 국채를 담보로 해서 이제 현찰을 준다는 얘기죠. 여기 주는 나라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으면서 달러 유동성이 마르는 나라, 이런 나라들을 위한 이제 대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유로나 일본은 달러가 아니라 달러가 오히려 더 들어올까 걱정하는 나라입니다. 달러가 더 들어오면 오히려 이 나라의 엔화나 아니면 유로화 가치가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수출이 안 되죠. 수출이 안 되면 앞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한국이나 대만 같은 이런 뭐 선진국이라고 하면 선진국이고 신흥국이라고 하면 신흥국이라는 이런 나라들은 뭐가 문제냐면 오히려 이렇게 공황이 오면 달러가 빠져나간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왜 연준이 이제 통화 스와프를 국채를 담보로 해주냐라는 건데, 이거는 각국 중앙은행이 미국채 매도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채 팔까봐.
예, 이렇다는 얘기죠. 미국채 막 팔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뭐 달러 가치가 막 떨어지면서 안 좋아지는 거죠. 자, 공황이 지속이 되면 달러가 시장에서 마릅니다. 신흥 얘기예요. 왜냐하면 모든 현실에서 돈은 달러로 주니까 라는 거예요. 네, 신흥국이나 미국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달러로 왜 줘야 됩니까? 이게 현찰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월급, 이자, 공과금, 뭐 거래처에 주는 돈, 뭐 어음 막을 돈,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달러로 줘야 됩니다. 현찰로 줘야 돼요. 근데 공항에는 장사도 잘 안 되고 소비도 위축됩니다. 그래서 돈이 돌질 않아. 그러니까 무슨 어떤 강의를 한다? 그럼 강의가 들어와야지 생활비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강의가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활비를 못 썼죠. 그러니까 있는 돈 갖고 까먹는데 소비가 많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비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우량한 회사들도 회사채를 발행해서 현금을 확보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량한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디즈니나 버셔 해서의 이런 우량한 회사들도요. 지금 회사채를 어마어마하게 발행하면서 달러를 모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면 시중은행에는 금리보다 훨씬 많이 주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회사채를 살려는 사람들은 일정합니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단기채도 사고 장기채도 사고 막 이런 식인데 이왕이면 우량한 회사채를 살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시중에 돈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회사들까지 나서서 전부 돈을 끌어모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달러가 모자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면 미국의 은행이나 헤지펀드들이 해외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도 앞으로 모자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뱅크런과 경기 불황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외에서도 달러가 마르고 달러 인덱스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신흥국에서는 어떨까라는 거죠. 신흥국에서도 각국 증권사 위주로 먼저 달러가 마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얼마 전에 대규모 선물 계약을 했는데 미국 증시에 신흥국에 있는 증권사 얘기입니다. 근데 주가가 기록적으로 빠지면서 마진콜이 발생했죠. 마진콜이란 뭐예요?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레버리지만큼 주식이 어떻게 된 겁니까? 떨어졌으니까 내가 대출 받은 거를 갚아야겠죠.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서 그냥 시장 시세를 바로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이런 선물 사가지고 마진콜이 발생하니까 발생한 만큼 증거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달러로 넣어야 됩니다. 달러로. 그래서 증권사들은 3개월 회사채 이런 것들을 이자를 높게 쳐주면서 그러니까 자국의 달러를 싹쓸이를 합니다. 자, 3개월 회사채를 하는데 왜 3개월짜리 회사채가 잘 팔리냐? 왜 잘 팔리냐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3년 후에 그 회사가 망할지 아니면 흥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3개월 정도는 내가 이 회사는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3개월짜리 회사채를 살까요? 아니면 3년물 회사채를 살까요? 아니면 5년물 회사채를 살까요? 당연히 3개월물 회사채를 삽니다. 자, 그러면 해외에서 자금을 빌린 중기 회사채 시장 여기가 이제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량한 회사를 하더라도 3년이나 5년물이 4월달 정도가 되면 그때 엄청나게 많이 만기가 돌아옵니다. 만기가 돌아오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만기가 돌아오는 거를 현찰을 주고 갚는 게 아니라 또 회사채를 발행해서 갚는 거죠. 그래서 돌려막기를 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공황은 만기가 도래했을 때 회사채가 발행한 만큼 달러를 발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우량한 은행이나 뭐 이런 데도 회사채 만기 연장에 실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는 아주 저렴한 회사들, 뭐 정크 등급의 아주 쓰레기 같은 회사들은 더 많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만기 연장에 실패가 되고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해요? 돈이 마르게 되죠. 그리고 오히려 흑자 부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흑자 부도 많이 일어나면 공황이 오죠. 공황이 오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신흥국의 중앙은행들은 어떻게 해요? 빨리 달러 유동성을 확보를 해야 되죠. 달러 유동성을 확보를 해서 외환보유고인 미국의 장치를 헐어가지고 시중에 달러를 공급해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는 이래요.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맞은 게 뭐예요? IMF 외환위기를 맞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오히려 돈은 더 많이 빠져나갈 테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다. 그러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계속 줄어요. 그러면 외국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신용등급을 낮추겠죠. 그러면 더 많이 빼내가겠죠.
그렇게 해서 빼내가니까 불안은 더 커지고 불안이 더 커지니까 다시 돈이 어디로 들어가니까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미국의 그 달러 가치가 다시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의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 미국도 불황인데 수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지금 중앙은행이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0.25% 이자 받고 너희가 갖고 있는 국채 담보에 국채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내 돈 쓰라는 얘기예요. 0.25%. 저 위안부 이거 그 허물지 말고 위안부 이거 허물다가 IMF 오면 완전히 직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상황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단기적으로는 환율의 호재입니다. 예. 환율이 내릴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1%나 올랐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대책까지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달러가 다시 오르게 되는 이유는 뭐야? 오르게 된 이유는 주가가 떨어지면 달러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 야 이거 주식시장으로 돈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주식시장 불안하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현찰이나 갖고 있자라는 식이죠.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가 달러를 찾는 시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외에도 이제 관세를 유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차나 의류 뭐 이런 데 이제 한정 지었지만 그 서민이 사는 거죠. 그래서 서민이 사는 것이 오르면 그러니까 물건을 구매하는 게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요. 물가가 오르게 되면 연준이 저금리를 이어갈 수가 없죠. 지금 제로금리인데 금리를 또 올려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국 경제가 더 망가지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트럼프도 수요가 죽으면 안 되니까 지금 관세를 좀 유예를 하고 그 서민들이 사는 거는 계속해서 좀 풀겠다라는 게 이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요 지수 같은 경우도 보면 처음에는 좀 올랐다가 처음엔 좀 올랐습니다. 올랐다가 장 후반에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의 확진자가 이제 18만 명을 넘었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뭐 최악의 경우를 막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2분기에는 34% 역성장을 하겠다. 자,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다 역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리세션이 오죠. 리세션이 오면 경기 침체라는 거에 이제 확실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실업률이 15%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15%. 자, 어느 정도 수준이냐? 지금 2008년도 어디 있습니까? 2008년도 여기 있죠. 2008년도 여기 있고, 이 오른 게 얼마요? 10%까지 올랐는데, 지금 리먼 브러더스 얘기하는 15%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 대공황은 아니에요. 대공황은 한 25%까지 올랐는데, 거의 2008년도 끝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실업률이 발생할 확률이.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좀 V자 반등은 좀 현재는 좀 힘들지 않나. V자 반등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그 변동성 지수는 전일보다 한 6.2% 떨어졌고요. 그나마 이제 좋은 소식이다 볼 수 있고 지금 5달러 환율이 1230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그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한 2% 후반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코스피 지수나 뭐 이런 쪽도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오늘이 다시 이제 떨어지는 시초가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전에 좀 녹화가 있어가지고 다른데 뭐 오늘 오전에 좀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에서야 올립니다. 어저께 사우디가 증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유는 이제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10달러 때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원유 사면 어떠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원유는 이제 ETN으로 사죠. 근데 저는 이제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달러 대에서 10달러 대까지 떨어지면 레버리지 2배 쓰잖아요. 바로 깡통됩니다. 50% 떨어졌는데 깡통이요. 제로입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자라는 거예요. 분할 매수를 하자. 그리고 당분간 20달러에서 30달러 올라가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거죠. 오히려 리버스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는데 뭐 저는 뭐 그렇게 리버스 같은 경우나 뭐 인버스 같은 경우 이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몇 배 상품, 여기는 뭐 몇 배 상품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 어차피 홀짝 게임이기 때문에 맞추기가 힘들어요. 자, 금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하락 추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은 양적 완화 제로 금리를 하면 주식에 돈이 몰리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금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가 상승이 힘들고 달러 찾는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금까지 팔아가지고 달러를 가져오려는 수요가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의 결론은 매뉴얼을 지키자. 매뉴얼 첫 번째 뭡니까? 8거래일 상승이 일어나면 주식 매수한다. 이거 전량 매수예요. 그 다음에 4월, 5월 마이너스 3%가 더 이상 안 뜨면 주식을 매수한다. 근데 오늘 마이너스 3%가 뜨면 이제 5월, 6월 안 사고 7월 때 매수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고점 돌파하면 주식 매수한다. 정고점이 얼마냐 그러는데 나스닥에 9,817.18인가 그렇습니다. 17.18. 그래서 뭐 현재는 이제 마이너스 20%인 상태예요. 그거보다 한참 더 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이너스 30% 지점. 이게 이제 데드캣 바운스가 한번 받았다가 올라온 지점이죠. 거기에 도달하면 자산의 일부, 뭐 최소한 10% 정도는 1등 주식. 현재는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하고 점점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뭐 사셔도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한 10%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이너스 30% 구간, 그러니까 뭐 나스닥이 다시 지금 현재 마이너스 20% 구간인데 한 10%가 더 떨어지는 구간이 다시 올 것인가 라는 거고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뭐 준비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이너스 30% 구간은 다시 올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장연구원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